재테크로 돈을 벌었다가 세금 폭탄을 맞는 일이 없도록 이번 영상에서는 국내, 해외 주식, ETF 등등의 세금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나무를 살펴보기 전에 숲을 본다는 느낌으로 우리나라의 소득세 구조와 금융소득이 어떻게 과세되고 왜 2천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예시를 통해 살펴볼 거예요. 먼저 우리나라 소득세 구조입니다. 소득세법 제4조는 소득을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있고 25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까지 추가되는데요. 퇴직소득세와 양도소득세, 25년 시행될 금융투자소득세는 분류과세라고 해서 종합소득과는 별개로 종류별로 따로따로 과세하는 건데 같은 금액이다 해도 종합소득이냐 아니면 퇴직소득이냐 양도소득이냐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진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종합소득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볼게요.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6개로 구성되는데요. 금융재테크를 할 때 보통 발생하는 소득은 종합소득 중 이자, 배당, 연금소득과 분류과세되는 양도소득, 그리고 25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도 포함되겠죠. 여기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하는데 이 금융소득이 왜 2천을 넘으면 안 되는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해 연간 세전으로 2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원천징수,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미리 세금을 떼고서 주죠. 이건 이자,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세율인데 우리가 보통 받는 이자, 배당은 다 세율이 14%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1 곱한 15.4%를 원천징수해서 100만 원을 이자로 받으면 84.6만 원만 통장에 찍히죠. 그래서 금융소득이 연간 2천을 넘지 않으면 간단해요. 그냥 15.4% 원천징수 당하고 끝이죠. 그런데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가 아니고 초과하면 14% 원천징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초과분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복잡해져요. 이걸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하는데요. 금융소득이 2천을 넘으면 세금이 14%보다 높아질 수 있고 세금도 세금이지만 일단 원천징수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신고를 해야 되고 건강보험료 불이익을 받거나 각종 혜택에서 제외되는 부수적인 불이익이 있어서 2천만 원을 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2천만 원이 넘어가면 그 초과분이 종합소득에 합산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알아볼게요. 이 그림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흐름도인데요. 이 6가지 소득 중에서 분리과세 대상 소득, 예를 들어 방금 본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이 종합소득 금액이 되는 거고요. 소득공제, 이건 너의 소득으로 치지 않을게 해서 뺀 금액을 실질적인 소득, 종합소득 과세표준으로 봐서 금액에 따른 누진세율에 따라 과세를 하는 거죠. 그렇게 정해진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뺀 결정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금이 되는 거고 여기에 누락하거나 지연한 경우 벌금 느낌으로 가산세를 더하고 이미 낸 세금, 기납부세액을 빼면 최종적으로 더 내거나 돌려받는 세금이 결정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건 금융소득에 따라 종합소득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라서 편의상 소득공제는 없다고 가정하고 이 부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따른 세금, 산출세액을 볼 거예요. 이건 23년부터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인데요.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높아지면 세율 자체가 높아지는 누진세 구조예요. 그리고 이건 국세기준 세율이라서 최종적으로는 여기 표에 나온 세율에 지방소득세 10%, 즉 1.1 곱해서 6.6, 16.5, 26.4, 최고세율은 49.5 이렇게 생각하셔야 해요. 아까 이자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세율도 14%라고 했는데 1.1 곱하면 15.4%가 되죠. 일단은 계산의 편의를 위해 국세 기준으로 설명드릴 거고요. 실제 세율과 세금은 지방세 10% 감안해서 1.1을 곱하셔야 합니다. 이걸 시각화해서 그래프로 표현하면 1,400만 원까지는 6%, 1,400만 원부터 5천만 원까지는 15%, 그 다음 구간은 24%, 35% 해서 소득이 늘수록 세율 자체가 올라가고요. 실제 세금은 어떻게 구하냐? 예시를 4개 정도 가져와 봤어요. 먼저 금융소득이 없을 때 종합소득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연봉만 6천을 받아서 종합소득이 6천만 원이고 편의상 소득공제는 아예 없어서 소득이 곧 과세표준이 되는 경우를 볼게요. 그러면 이 6천 전부에 세율 24%가 적용되는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처음 1,400만 원까지는 6%, 그 다음 1,400부터 5천까지는 15%, 나머지 1,000만 원에 24%가 적용된다. 이걸 이렇게 매번 구간을 나눠서 계산하기 번거로우니까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6천만 원에 세율 24%, 1,440만 원에서 누진공제액이 576만 원이니까 빼면 같은 결과인 864만 원이 나온다. 표에 누진공제액이 있으면 둘 중 아래 방법이 편하겠죠? 그러면 금융소득이 2천을 넘어가면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하냐?
이것도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만 6천인데 이자소득이 2,500인 사람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구해볼게요. 여기서 제가 굳이 금융소득이라고 하지 않고 이자라고 쓴 이유는 배당은 배당세액공제, 그로스업이 적용되면 금액이 조금 달라져서 그렇고요. 배당세액공제, 그로스업은 제가 추후 영상에서 아주 쉽게 설명드릴 테니 일단 금융소득 큰 틀만 볼게요. 왼쪽이 근로소득 6천이고 오른쪽이 이자소득 2,500인데요. 오른쪽 이자소득 중 2천만원까지는 14% 분리과세로 끝나고요. 나머지 500이 종합소득에 합산되는데요. 이 500을 종합소득에 합산시키면 현재 종합소득 세율이 24% 구간이니까 금융소득 2천을 초과하는 이 500은 종합소득으로 봐서 24%가 적용됩니다. 요지는 금융소득 2천까지는 원천징수세율 14%, 초과하는 금액은 종합소득으로 보고 다른 종합소득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다만 주의할 게 금융소득이 3천만 원이 있는데 다른 소득이 하나도 없으면 2천을 초과하는 1천만 원은 종합소득으로 합산했을 때 1,400만 원 이하 구간에 걸려서 6%가 적용되냐? 아니에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금융소득으로 번 돈은 최소한 14%는 내라 이런 취지라서 종합과세 기준금액 이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율로 구한 세금이 14%로 원천징수한 세금보다 낮다고 해도 더 많이 떼간 세금 돌려주지는 않아요. 종합소득세로 과세 시 세금과 원천징수 세율에 따른 세금을 비교해서 더 많이 나오는 세금을 걷어간다. 이 설명이 어려우시면 금융소득은 최소한 14%는 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다른 종합소득이 없을 때 이자소득만 6천만 원이면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원천징수세율, 이 6천 전체를 14%로 계산한 세금이 840만 원이고요. 이거랑 2천을 초과하는 4천을 종합소득에 합산했을 때 세금을 비교해 볼게요. 종합과세되는 경우는 왼쪽 부분에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면 1,400만 원까지는 6%, 1,400부터 4천까지는 15%가 적용되고 금융소득 2천까지는 원천징수세율 14%가 적용돼서 총 계산해 보시면 754만 원이 나옵니다. 6천 전체를 원천징수세율 14%로 계산한 세금이 840만 원으로 종합소득세로 구한 754만 원보다 더 높으니까 세금은 원천징수세율에 의한 840만 원이 됩니다. 다만 이자로 6천을 받아도 원천징수세율과 다를 바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에요. 일단 건보료 불이익이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어서 생기는 여러 불이익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근로,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고 가정했을 때 이야기고 처음에 계산해 본 것처럼 다른 종합소득이 어느 정도 있다 이러면 세금이 확 뛰니까 주의하셔야 해요. 이렇게 소득세 구조와 금융소득이 뭔지, 금융소득이 종합소득이 합산되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봤고요. 이런 구조를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계셔야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릴 주식, ETF, 채권 등의 세금을 설명할 때 양도소득, 배당소득 이런 걸 왜 구분하고 세금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아 소개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 주식, ETF 등 구체적인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